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동두천에 있는 노인 요양시설 두 곳에서 집단 감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 두 곳에서 나온 확진자가 27명입니다. 확진자 대부분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포천시의 한 청소년 축구센터에서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난달 29일 학생 1명이 확진된 이후 학생과 직원 등 106명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 현재까지 1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출범 3년을 맞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지금까지 불공정 범죄자 2,400여 명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사경은 앞으로 디지털 포렌식 등 첨단 과학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회가 국민안전체험관 운영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 상황을 사전 예방하고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발의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들 힘들어하는 이때 무인도에서 외국인들이 심야 파티를 즐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 외국인 수십 명은 추석 연휴 인천해안 무인도에 들어가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뒤엉켜 음주 가무를 즐겼다고 합니다. 1년 내내 마스크 쓰고 불편함을 참으며 남들을 배려하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었다는 볼멘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제와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동두천에 있는 노인 요양시설 두 곳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들 요양시설에서는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27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두천시는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대부분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 입소자는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했기 때문에 추가 격리 등의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포천시에 있는 한 청소년 축구센터에서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난달 29일 학생 1명이 확진된 이후 학생과 직원 등 106명에 대한 전수 검사 결과 현재까지 1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의 접촉자를 모두 자가격리 조치했으며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 등에 대해서도 접촉자가 있는지 역학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정부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물류단지를 만들겠다는 곳이 신도시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인데요. 네, 주민들은 물류단지가 들어오면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사고 위험도 높아질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지만 의정부시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정부시가 물류 메카도시로의 변신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의정부시가 물류단지를 짓겠다고 점찍은 곳은 캠프 스탠리와 레드클라우드. 이 중 캠프 스탠리는 고산 신도시에서 약 1.5km 떨어져 있습니다. 대규모 각종 물건을 네. 배부하는 컨트롤 타워 같은 게 이제 이커머스 물류단지인데요. 어마어마한 이제 고급형 첨단 물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마존 같은 거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물류단지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거대한 차량에 드나들며 매연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공기질 나빠지고 교통도 막히고 아이들 사고 위험도 높아질 것이다. 지역민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엔 물류단지 반대 글로 도배가 돼 있습니다. 의정부시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공원이나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와야 장기적으로 의정부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데 물류단지는 의정부시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의정부시의 입장은 뭘까? 의정부시 관계부서는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서면 답변 자료를 보냈습니다. 우선 시민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대기오염과 교통체증에 관해선 환경성 검토와 교통성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소 화물차와 전기 화물차 보급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을 의정부 물류단지에도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교통 못지않게 걱정하는 화재 발생 위험성에 대해선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정부시는 물류단지 조성을 위해 민간기업 5곳이 참여한 컨소시엄과 사업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들 업체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영향을 다각도로 알아보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의정부시 당원협의회는 의정부 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사업자만 득을 보고 시민들은 피해를 볼 게 뻔하다며
시의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갑을 당원 협의회도 심도 깊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선거를 통해서 이 문제를 꼭 백지화 수준으로 꼭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물류단지 이슈는 내년 의정부 시장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좌우하는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양주 덕정마을 주민들이 LED 등이 부착된 우편함을 만들어 환경 개선과 안심 골목길 조성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네, 이 우편함이 드디어 골목길에 설치돼 밤길을 밝히고 있습니다. 부착된 LED 등은 태양광을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기료가 발생하지 않고 또 움직임을 감지해 불이 켜지는 센서 등이 부착돼 있어 빛 공해도 없습니다. 김호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민들이 골목길 환경 정비를 위해 우편함 제작에 나섰습니다. 여러 조각의 합판을 나사로 조이고 예쁘게 페인트를 칠하자 멋들어진 올빼미 우편함이 만들어집니다.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눈이 잘 어른거리고 빛을 못 받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다 만들고 나니까 참 재미있고 보람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우편함은 LED 등을 부착한 뒤 드디어 집집마다 설치됐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우편함에 부착된 등이 어두운 골목길을 밝힙니다. 어둡고 침침했던 골목길은 우편함 불빛으로 금세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전에는 어두워서 불편했었는데 지금은 밝아져서 좋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제가 직접 만든 거라 더 의미도 있고. 우편함에 부착된 LED 등은 태양광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별도의 전기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 센서 등이 부착돼 있어 효율적입니다. 우편함은 보시는 것처럼 평상시에는 이렇게 미등이 켜져 있지만 사람이 지나가게 되면 불이 켜지는 센서 등이 부착돼 있어 빛공해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기도 했습니다. 우편함 제작은 마을 환경 정비를 위해 주민들의 아이디어로 시작됐습니다. 낙후된 골목길을 앙증맞은 올빼미 우편함으로 새롭게 개선하는 것은 물론 LED 등을 설치해 치안 문제도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게 됐습니다. 주민들이 각 골목길에 밝게를 이제 원해서 주민협의체와 도시재생팀하고의 협조하에 이 올빼미 우편함을 만들게 됐습니다. 덕정이라는 동네가 원래 골목길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올빼미 등이 달리다 보니까 불이 이제 사람이 지나가면 불이 켜지다 보니까 멀리서도 사람이 지나가거나 누가 있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1차 사업으로 만들어진 우편함은 42개. 거동이 불편하거나 제작이 어려운 주민들은 이웃들이 십시일반 힘을 보탰습니다. 양주시는 앞으로 주민들의 호응이 좋을 경우 우편함을 추가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주민분들이 직접 참여하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1차적으로 42가구에 설치가 되었는데 추가 설치에 대한 주민분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2차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며 덕정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주민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 주도로 시작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주민들의 자발적인 힘이 보태지면서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범적인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출범 3년을 맞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지금까지 불공정 범죄자 2,400여 명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범 첫 해인 지난 2019년 696명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1,376명, 올해에는 지난 15일까지 330명 등 2,402명의 범법자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범법자 가운데 836명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209명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 김영수 단장은 앞으로 디지털 포렌식 등 첨단 과학 수사를 강화하고 민생 범죄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선제적 수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운영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재난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발의됐는데요. 국민안전체험관 운영 조례안은 안전사고 유형별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 그리고 안전인력 양성과 관계기관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국민안전체험관의 운영 실태를 꾸준히 모니터링해 도민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각종 재난 상황에 있어 1차적으로 재난사고의 대응 능력을 높이고 또한 도민들의 안전교육을 전담하여 도민들의 체계적인 안전 수행을 위한 국민안전체험관 운영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포천시의 고모천 일대가 경기형 청전하천 공모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돼 100억 원의 도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시는 내년부터 4년간 모두 224억 원을 투입해 고모천 일대를 지역 혁신이 융합된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포천시는 고모천의 제방 보축, 교량 개축 등 하천 정비 사업과 수변공원, 생활체육공원, 산책로, 자전거 도로 등 관광 자원을 구축하는 힐링 물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모천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이 상당히 주변에 좀 어지럽혀져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습니다. 이걸 새롭게 한 230억 들여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포천천에 이제 연계가 되겠죠. 포천천하고 연계되는 이런 하천 정화 사업을 정비 사업을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이제 주민들이라든가 우리 인근 도시의 소읍의 주민들한테 어떤 좋은 이런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동두천시에서 관권 선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위탁기관 직원들에게 입당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동두천 시장 선거에 당선된 최용덕 시장. 선거 전에 치러진 민주당 후보 2차 경선 당시 일반인 여론조사에선 다른 후보에게 밀렸지만 권리당원 조사에서 앞서 시장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최 시장이 올해 2월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최 시장은 저를 도와주시기 위해 권리당원으로 가입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문자를 받은 사람은 동두천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 직원들입니다. 이들의 입당은 자발적이었던 것일까? 위탁복지기관의 입당원서 강요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적법한 처벌을 해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청원인은 복지기관 대표가 입당원서를 받아오라고 지시했다며 전혀 자발적이지 않은 강요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계약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대표가 직원들에게 정치 활동을 강요하는 것은 엄연한 갑질이라고 했습니다. 정당법 제42조 1항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과 탈당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입당 강요죄 등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시장의 현직 직위를 이용해서 관계자들한테 압력을 넣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만약 이 같은 행위가 사실로 판명이 되면 공무원의 선거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86조와 강제 입당을 금지하는 정당법 42조에 위배될 여지가 있습니다. 입당원서 작성이 강요에 의한 것이었는지 또 이 과정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가 규명돼야 할 부분입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반부패 범죄수사대는 지난 29일 동두천 시장실과 동두천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의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해 볼 방침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위탁기관 대표들은 직원들에게 입당을 강요한 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영덕 동두천 시장 역시 이번 일에 관해 본인이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네, 헬로티비 나라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